지금 여러분들에게 1,000만 원을 제가 드리고 주식을 사십시오라면 삼성전자 사시겠습니까? 삼성전기 사시겠습니까? 요게 지금 순간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거의 뭐 마약급이다. 이렇게 지금 70~80% 이익을 내는 것은 마약 외에는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전 충분히 지금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주구장창 들고 가야 되느냐? 이건 또 다른 개념이에요. 삼성전자가 40만 원 넘어가고 하이닉스가 300만 원 넘어가면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차영주TV 운영자 겸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새롭게 할터비에서 여러분들 찾아뵙게 됐습니다. 최근에 주식시장과 관련된 그리고 다양한 경제와 관련된 얘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하이닉스 급등, 반도체 조정이 끝난 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 조정이 끝나는 출발점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아직까지 기술적 조정이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긴 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반등의 초입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관점인데요. 하나는 기술적 분석과 그 다음에 이제 실적 시즌에 따른 펀드멘탈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먼저 기술적 분석을 놓고 본다라면 저희가 이제 수요일 날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월요일 날 삼성전자가 120일 이동평균선을 정확히 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밀릴 때까지 밀렸다라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100여만 주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화요일 날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전반적으로 데드캣 바운드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번 주 후반부터 나타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이고요. 그다음에 하이닉스의 24일 날 잠정 실적,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에 나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과 가이던스 이런 것들이죠. 결국 우리가 이제 주식이라는 것은 변동성은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동성과 그 다음에 그 변동성을 이겨낼 수 있는 실적과의 관계를 놓고 보면 실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수급이 우선하면서 변동성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실적 시즌이 도래했죠. 그러면 우리가 변동성보다는 실적에 더 포커싱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언급드렸던 기술적 분석상 120일 이동평균선을 터치를 했고 지수가 6,500이라는 지지선을 터치한 상태에서 실적이 개선되는 것이 나타난다면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반등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 아니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반도체주가 더 성장하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신호가 있을까요? 일단 실적이 잘 나와야죠.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옴으로써 우리가 그동안의 거품론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불안전성들이 해소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보시기를 권고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2분기 실적 아직 확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65조 가이던스에서 60조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 영업 이익률이 꺾이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떤 리포트가 나오면서 시장이 흔들리는 요소가 되긴 했는데 저는 시청자분들이 점을 보지 말고 선을 보시기를 권고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점을 본다라는 것은 우리가 변동성을 나타낼 수 있지만 앞으로 삼전닉스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실적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선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적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확인해야 될 건 뭐다? 가이던스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수급적인 면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결국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얼마만큼 정부의 8월부터 시작되는 증거금 3천만 원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포함해서 소위 약발이 먹히느냐 여부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급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따른 변동성이 좀 잦아들고 안타깝게도 지금 이제 스스로 진화되고 있는 모습이죠. 대략 한 5조가량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손실이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증거금을 3천만 원을 올리게 되면 투자하실 수 있는 여력을 가지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변동성이 잦아들 거고 그 다음에 가이던스가 앞으로 우리가 이제 3분기, 4분기 긍정적인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는 신호가 나타난다라면 주가는 우상향으로 선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가의 급락과 반등의 반복.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주가가 떨어졌던 원인들은 처음에 촉발된 것들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10,000포인트 간다라고 했는데 9,000까지 왔죠. 거침없이 왔기 때문에 일부 이제 노련한 투자자분들은 좀 조정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좀 봤었던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높은 산을 올라가려면 쉬면서 올라가야지 다이렉트로 올라가면 피로감이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지치는 거죠. 그런 변동성이 언제든지 나타날 수도 있었던 부분들이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미세하게 놓고 보면 사모펀드, 헤지펀드들의 매도가 9,000, 8,000 부분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니까 파악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언론에 공개가 됐고 제가 여러 유튜브에서 얘기했습니다. 싱가포르의 헤지펀드가 레버리지를 축소한다라든지 미국의 특정 헤지펀드가 한국물에 대해서 축소한다. 헤지펀드는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그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거든요. 근데 그들이 8,000 넘어가면서부터 레버리지를 축소하기 시작하면서 이익을 확정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8,000 넘어가면서부터 투자자별 동향을 놓고 보면 사모펀드 매도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모펀드가 매도가 나왔다라는 것은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판단하는 입장에서 보면 만까지 갈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미리 내가 수익을 확정하자라는 거죠. 더군다나 6월 넘어서면서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 선거 11월 보이고 8월부터 선거전이니까 하반기는 모르겠어. 변동성이니까 지금까지 내가 이익을 챙기자라는 거죠. 저는 이것을 야구 이론으로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구 경기가 내가 이기고 있는 상태면 9회 말까지 보고 나오시겠습니까? 9회 말에 나오면 주차장에서 차 끄는데 1시간 넘게 걸리잖아요. 그러면 9회 초에 나오든지 8회 말에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내가 좀 집에 일찍 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게 주식시장에서 보인다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그런 것들이 촉발되면서 매도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에 불을 지핀 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죠. 그러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보이면서 심리적으로 불안하죠. 불안한 가운데 있어서 뭐 일부는 빅테크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한다. 금리가 올리면 비용 부담이 된다. 거품이 있다.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투자를 축소한다. 뭐 이런 것들이 더욱더 이제 언론상에 부각이 되면서 변동성이 시작된 요소가 아니겠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대감의 주가 반영 정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지금 AI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많은 주변에 침투율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것이 지금 아직까지 덜 반영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AI가 거품이다 아니면 기대감이 반영됐다라는 것을 누가 가장 알 수 있을까요? 그럼 물건 파는 사람이 가장 잘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공이 우리가 이제 공장을 짓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들은 조 단위로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지금 이제 그들이 눈치 게임처럼 삼성전자가 하니까 하이닉스가 하고 하이닉스가 하니까 마이크론이 하고 이렇게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서로 간의 경쟁사들의 구도를 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경쟁사가 요만큼 물량을 생산해내면 공급과잉이 생길까? 아니야. 우리가 더 생산해내도 공급과잉은 아닐 거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이 나오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가 공장을 짓는데 최소한 2, 3년이 걸리는 상태, 늦으면 4, 5년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이 사이클이 끝날까라고 판단하면 투자를 할까요? 캐펙스 투자를 할까요? 아니죠. 더군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019년에 적자라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투자를 하겠다, 호남에 짓겠다, 그러면 뭐 정치적인 입지냐, 뭐 이건 뭐 논외로 치더라도 정부가 먼저 지으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짓겠다라고 했는데 입지 선정을 정부가 해준 것 뿐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AI에 대해서 거품론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반영됐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참 이 내용들을 놓고 보면 거품론이다라고 얘기하는 측에서 보면 디램 가격이 꺾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생산자가 아니라 소비자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가을부터 당장 아이폰 가격이 40만 원 올라가죠.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 노트북 살려고 보면 가격이 사악하죠. 4,500만 원 하죠. 근데 그들 입장에서는 뭘 바랄까요? 디램 가격이 떨어지길 바라는 거죠. 거품이길 바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 월가에서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건을 파는 측에서는 최태원 회장이 뭐라고 그랬죠? 최소한 3년은 쇼티지가 유지될 것이다. 공급이 부족한 상태가 유지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에 우리는 조금 더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두 기업의 어떤 차이를 보고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혹자는 뭐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혹자는 뭐 짜장면이 좋아, 짬뽕이 좋아, 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서로 결은 다르긴 합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미국의 ADR이 상장돼 있기 때문에 가격에 따라서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동을 될 가능성도 있고요. 조금 전에 나온 뉴스입니다만 엔비디아가 블랙웨어 출시를 서두르겠다. 그러면 HBM 가격이 또 올라가거든요. 이런 것들의 수혜를 하이닉스가 볼 수 있겠죠. 반면에 삼성전자는 HBM 부분에 있어서는 하이닉스보다는 덜합니다. 근데 삼성전자 한 방이 있죠. 로봇? 글쎄요. 로봇보다 더 큰 한 방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파운드리 쪽이죠. 파운드리 쪽에서 우리가 이제 2분기에 한 1조 정도 적자를 시현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흑자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빠르게. 구글의 TPU를 지금 이제 수주를 한 상태고 그다음에 애플 같은 경우도 우리한테 반도체 생산을 위탁 생산을 주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파운드리 쪽에서 물론 이제 TSMC를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습니다만 상대 평가가 아니라 절대 평가를 본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적자 사업부가 흑자 사업부로 전환되고 그다음에 디램 사업부가 더욱더 돈을 벌기 시작한다면 삼성전자는 또 다른 모습들이 볼 수 있겠죠. 자, 누가 좋을까요? 저는 뭐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삼성전자가 됐던 SK하이닉스가 됐던 이런 것들을 교체 없이 바꾸지 말고 보유하시기를 권고해드립니다만 저는 신규로 좀 들어간다면 삼성전자가 조금 더 재밌지 않을까. 아무래도 뭐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뭐 그렇다고 하이닉스를 뭐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파운드리 쪽에서 얼마큼 흑자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또 로봇 사업부도 있죠. 다양한 사업부를 좀 갖고 있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재밌는 주식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뭐 지수가 아무래도 올라가게 된다라면 우리가 MSCI 선진국 지수에 이제 편입시키려고 외환도 24시간 거래를 이제 허용을 했고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삼성전자를 살까요? 하이닉스를 살까요? 삼성전자를 먼저 사겠죠. 지수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다양한 사업부를 가지고 있고 또 지수와 연관성이 큰 삼성전자 쪽에 손을 조금 더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나 소부장주 같은 경우도
본주와 같은 속도인가요? 조금 다르죠.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죠. 이런 표현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좀 드리는 거죠. 자, 지금 여러분들에게 1,000만 원을 제가 드리고 주식을 사십시오라면 삼성전자 사시겠습니까? 삼성전기 사시겠습니까? 삼성전자 사시겠습니까? 소부장 사시겠습니까? 요게 지금 순간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언젠가 바뀔 거예요. 삼성전자 살래, 코스닥 살래 그러면 언젠가 코스닥 살래라는 시점이 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서 주식 얘기하면 물어보세요. 여러분도 거기에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해보시고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도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서 아직은 삼성전자가 대다수일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가야 다른 것들이 움직일 수 있는 역설도 여러분들이 인정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삼성전자 중심으로 보셔야 되고 삼성전자가 내가 이미 정도 편입이 돼 있는 상태다. 현금의 여유가 있다. 그러면 삼성전기 같은 기판 관련주들 이런 것들을 좀 보시고 소부장 같은 경우도 5에서 10% 정도 포트폴리오로 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절반 정도 내 투자금의 절반 정도는 여전히 삼전익수 중심으로 바라보셔야 되는 것이 시장의 수익률을 따라갈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같은 롤러코스터장에서 볼 수 있는 경고 신호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8월 달에도 이 쏠림 현상들이 누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주요 펀드 매니저들이 휴가 가는 휴가 시즌이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실적 발표 이후에 거래량이 급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장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좀 강하게 삼전직수 중심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는 이익이죠. 이익이 개선되고 있는데 다른 것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큼 이익이 나나요? 제가 임원급 애널리스트분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자기네들끼리 모이면 그런 얘기가 안 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영업이익은 거의 뭐 마약급이다. 이렇게 지금 7, 80% 이익을 내는 것은 마약 외에는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좀 사악한 수준이다. 이렇게 농담을 삼아 얘기를 한다라고 해요. 근데 이 수준은 당분간 유지될 걸로 보는 거죠. 그렇지만 경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삼전익스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금리를 아무리 올린다 하더라도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제 유럽 관세 다시 또 부각시켰죠. 여러 가지 이제 탁코를 부린다 하더라도 중동 문제가 더 벌어진다 하더라도 삼전익스의 영업이익을 꺾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 중에 상반기까지 실적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좋은 장에 2026년 상반기까지 영업이익이 드라마틱하게 늘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경고음이 울렸다고 보셔야 돼요. 특히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면 하반기 때 유상증자를 하던 여러 가지 악재들이 터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 전체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삼전직수 중심으로 보세요.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내가 사려고 하는 종목들의 영업이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를 보셔야 돼요. 난 재무제표 몰라. 영업이익 몰라. 이런 것들을 하시면 일단 핑계를 드시지 말라고 첫 번째 말씀드리고 하다못해 요즘 AI를 이용해서 우리가 재무제표를 파악할 수도 있고 그도 나는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휴대폰에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자꾸 일주일 단위 한번 보시면 7말 8초에 기업들의 실적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기사화될 겁니다. 거기서 이익이 났다 안 났다가 기사 정도를 읽어보는 노력 정도는 하셔야 돼요. 이 노력도 안 하신다라고 하면 뭐 저는 특별한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럴 정도의 작은 노력을 하시면 내 기업에 문제가 있구나. 내 기업은 여전히 내가 그냥 믿고 투자할 수 있구나라는 정도의 구분을 하실 수 있는 어떠한 그 근거를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단호하게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25만 원대, 하이닉스가 200만 원 이하다라면 전 충분히 지금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주가 수익 비율 PER이 10배가 안 되거든요. 근데 내년엔 이익이 더 나고 내후년에도 이익이 더 나죠. 그럼 주가 수익 비율은 더 낮아지게 되겠죠. 물론 주가 수익 비율이라는 게 꼭 이론대로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심리적 지표이기 때문에 꼭 우리가 10배를 넘어서야 된다라는 어떤 당위성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가격대, 우리가 이제 증권사들이 컨센서스를 제시하고 있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 50만 원, 하이닉스 같은 경우 400만 원에 대한 분석의 틀을 아직 안 바꾸고 있잖아요. 만약에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변동성에 놓이고 이들이 주가가 못 올라간다라면 증권가에서 먼저 분석 틀을 바꿔야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구간에서는 매력적인 구간대까지 밀렸다라고 보는 투자자입니다. 근데 그거를 주구장창 들고 가야 되느냐? 이건 또 다른 개념이에요. 저는 제가 이제 3%라든지 제 개인 유튜브라든지 여러 군데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삼성전자가 40만 원 넘어가고 하이닉스가 300만 원 넘어가면 한번 고민을 해보자. 앞서 얘기 들었던 야구랑 똑같습니다. 어느 정도 50만 원까지 뭐 간다는데 왜 40만 원 넘어가면 고민을 해보냐? 50만 원 누가 사줘야 내가 50만 원 팔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50만 원 간다는데 누가 50만 원 사주겠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0만 원 넘어가면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요.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40만 원까지 바라본더라도 30% 이상 수익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 구간대는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대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급등락이 심한 현 시점.
투자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투자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제 불안할 때는 안전자산을 찾게 되는 거죠. 그 안전자산은 현금일 수도 있고요. 비트코인일 수도 있고요. 채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식에서 안전자산은 뭘까요? 결국 실적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실적 시즌 도래했잖아요. 그러한 실적을 보고 우리가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거죠.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그런 비유를 했습니다. 주인과 산책하는 강아지. 결국 주가는 실적보다 앞설 수도 있고 뒤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만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일한 비유를 워런 버핏은 우울증과 조울증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현재 지금 우울증에 걸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 주식을 싸게 사가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죠. 언젠가 조울증에 걸릴 거예요. 그 조울증에 걸리는 것이 삼성전자 50만 원 부근이 되겠죠. 그런 거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는 우리가 개인 투자들이 이익에만 집중하자. 내가 갖고 있는 삼성전자가 됐던 하이닉스가 됐던 아니면 다른 주식이 됐던 이익만 확실하다면 들고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기대감으로 좀 올랐던 것들, 앞으로 이렇게 미래가 변할 거야 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실적 시즌에서는 관심이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전의 폭등 시장과 지금의 시장, 어떻게 다른 건가요? 지금은 다르다라는 것을 주식시장에서 가장 경계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동학개미 때 2021년, 2022년 때 시장에 대해서 계속 조심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죠.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많은 분들이 막 정말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에 막 취했을 때 조심하라는 얘기가 좀 불편하게 느끼셨던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저는 우리가 주식시장에 있어서 조금 이제 구분해서 반도체에 관해서는 불안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익이 살아있기 때문에. 제가 2021년, 2022년도에 그렇게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이익이 별로 그렇게 나지 않았었다라는 거죠.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아주 목소리 힘을 줘가면서 매수 구간입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익이 수반되지 않으면 역시 또 지금은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삼전닉스조차도 이익이 안 나면 지금이라도 팔아야죠. 근데 삼전닉스가 이익이 저렇게 난다라면 지금 구간에서 팔 구간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기업에 이익이 안 난다라면 지금 구간에서 지수는 올라가긴 하겠습니다만 조금 벌어질 거예요. 처음에 이제 리바운드를 줄 때는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점점 실적이 떨어지는 기업들은 주가의 탄력성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그건 과거 사례와 똑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차의 반등, 자동차 때문일까요? 로봇에 대한 기대감일까요? 로봇에 대한 기대감일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현대차 로봇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삼성전자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뒤늦게 반영된 것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본업에서 이익이 과연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긴 합니다. 이제 실적 시즌인데 일단 증권가에서는 조금 이제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를 좀 낮췄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현대차 하면 아틀라스라는 이제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다시 불을 지폈던 것이 삼성전자가 이제 대표이사 직속으로 로봇 사업부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틀 연속 급등세를 시현했다라는 것이 이제 현대차도 로봇에 대한 관심을 다시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것들이 부각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대도 우리가 이제 80만 원을 터치했었던 가격대가 절반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 로봇에 대한 관심을 어떻게 우리가 좀 보고 로봇에 대한 퍼포먼스가 어떻게 보일 것이냐라는 부분들은 약간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로봇이 시제품은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이 활용화될 단계는 최소한 2018년으로 예상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저는 시간도 자원이라고 생각하는 투자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2018년까지 들고 가야 되느냐? 일부 투자자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부터 보유를 해야 큰 수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물론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결국은 3만 대의 초기 생산 물량을 만들어냈을 상태에서 현대차가 이익을 어떻게 구사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겠고요. 어찌됐든 지금 삼성전자발 로봇 이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가격 메리트 이런 것들이 맞부딪히면서 조금 기술적 반등 구간에 들어간 것이 아니겠나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실적 발표 전 미리 알 수 있는 신호가 있을까요? 일단 지금 50만 원 여부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개인 투자들이 실적 발표 이전에 판단하기보다는 실적 발표 이유가 더 전 중요하다고 봐요. 어쨌든 실적은 나올 거고요.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던 부정적으로 나오던 로봇에 대한 기대감까지 실적으로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 이렇게 보자고요. 실적이 나올 겁니다. 이것은 로봇을 반영하지 않은 실적입니다. 근데 현대차를 보시는 분들은 실적주를 보는 사람도 있고 기대감 로봇주를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실적이 잘 나오든 못 나오든 일단 증권가에서는 뭐 스테디하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죠. 그런 상태
상태에서 현대차가 4, 50만 원을 지킨다라고 한다면 저는 나름대로 아직까지 고민거리다라고 봐요. 반면에 실적이 조금 못 나와서 40만 원 이하로 깨지면 실적주로 보는 거예요. 50만 원 위로 올라가면 로봇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인기 투표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투자자들의 반응을 살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여러 방송에서 제 개인적인 유튜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대차 리포트를 보면 약간의 실적에 대한 어떤 정중동, 하지만 여전히 기대감이 있다라는 뒤끝을 남기거든요. 근데 그 뒤끝이 언제 적용이 될까요? 거기에 따라 투자자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지금까지는 기대감이 높았었죠. 젠순왕 CEO가 방한했을 때 80만 원까지 터치한 이후에 반토막이 나도록 거의 거론이 안 돼 있어요. 로봇을 알고 있습니다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변동성이라든지 중동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에 투자자들의 시선이 몰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현대차가 인기가 조금 사그라들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는 상태에서 실적 발표가 나오고, 이러한 실적 발표가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과연 다시 돌아올 수 있느냐 여부가 저는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미리 선점한다라기보다는 실적 발표 이후에 실적에 투표할 것이냐 아니면 로봇 기대감에 투표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 뭐 그래도 그 전에 조금 내가 이걸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격과 어떤 동조 움직임을 보이느냐도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가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도 같이 이제 삼성 계열이니까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꺾였을 때도 현대차가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올라갈 때 현대차가 올라가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꺾였을 때 현대차가 꺾이는지, 이것을 보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강해질수록 대형주와 소형주의 위험은 다른가요? 아무래도 같이 가면서도 조금 결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로봇에 대해서 미묘한 움직임을 보면 그래도 실적을 본다라고 하면 이제 소형주죠. 로보티즈라든지 우리가 이제 몇몇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니까 그래도 실적주를 본다, 이런 쪽들을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지 여부도 좀 살펴봐야 되겠고, 하지만 역시 로봇에 대한 기대감은 대형주 중심으로 봐야 되겠죠. 현대차가 됐던 LG전자가 됐던 삼성전자가 됐던 LG전자의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규모 경제를 또 넓힌다라는 그런 측면이고요. 글쎄요, 이게 좀 미묘한 움직임, 어떤 게 하나가 비교 우위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올라가니까 결국 현대차가 반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는 반응 안 했죠.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누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독주하는 움직임이 보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로봇과 피지컬 AI로 현대차 주가가 오를 거라 보시나요? 로봇의 끝판왕, AI의 끝판왕은 피지컬 AI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AI 몸에 로봇이 이제 입혀진다라는 거죠. 그 부분이 오긴 올 겁니다. 근데 언제 올까요? 우리가 이제 머릿속으로 미래를 그리는 거하고 우리 실생활을 바꾸는 것에는 상당한 괴리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차와 관련해서 지금 많은 이제 것들을 하고 있는데, 로봇과 자율주행이 완전 피지컬 AI, 완전 자율주행까지 가려면 윤리적인 문제까지 건드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레벨 5가 되면 지금 4까지는 기술 개발이 돼 있는 상태죠. 5가 되면 이거 다 입력해 줘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과 나 사이에 둘 중에 한 사람이 살아야 된다면 누가 살아야 될까요? 윤리적인 문제잖아요. 이게 레벨 5 단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딱 가다가 갑자기 앞에 돌이 탁 떨어졌어. 그러면 그 돌을 들이받으면 내가 죽어. 하지만 핸들을 꺾으면 옆에 사람들이 서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죽은 대신 나는 살 수 있어.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될까요?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레벨 4까지만 지금 이제 기술 개발하자라는 거. 피지컬 AI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거기서 우리가 같이 생활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에 대한 논리인데, 저는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봐요. 하지만 그러한 시대는 조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뒤에 올 수도 있겠다. 더 많은 데이터를 학습해야 되고, 물론 데이터 학습 속도는 좀 더 빨라지겠죠. 지금 뭐 유튜브를 통해서 데이터를 학습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심정적으로 받아들일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것도 아울러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기대감에 상승하는 주가, 멈추는 신호는 어떻게 할까요? 이미 지금 나타났었죠. 그 현대차 기준으로 놓고 보면 80만 원 찍었던 게 40만 원까지 떨어졌다라는 것은 사실 분들은 다 샀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조지 소로스가 얘기하는 재기적인 법칙인데요. 주가가 올라갈 때는 누군가 서로 얘기하면 막 계속해서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지만, 그런 것들이 멈췄다라는 것은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들이거든요. 이러한 주식들을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느냐라는 것들은 차트를 봐야 된다라고 봐요. LG전자가 로봇과 관련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로봇과 관련해서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모르는 어떤 새로운 뉴스가 나올까요?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봅니다. 삼성전자가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뉴스가 나올까요? 별로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차트를 보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두 가지가 있죠. 역사는 반복된다. 그다음에 차트에 모든 정보가 녹아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옛날에 테슬라 한참 있기 있을 때 테슬라도 이런 똑같은 말씀을 좀 한 2, 3년 전에 드렸던 것 같은데 차트를 봐야 된다. 테슬라와 관련해서 우리가 모르는 소식이 나오냐? 아니다. 이렇게 대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는 주식은 차트를 봐야 된다. 차트에 모든 정보가 녹아 들어갈 수밖에 없다. 지금 차트를 보면 현대차 같은 거 흘러내리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반등세를 나타내는데 그 반등이 어디까지 추세선을 다시 되돌릴지 여부는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나만 아는 정보, 내가 요걸 알면 요 신호를 파악하면 주가 올라가는 걸 알 거야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차트가 돌아서고 제가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 가끔 차트가 돌아섭니다라고 방송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돌아서고 났을 때 그런 반응들을 동시에 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모든 정보는 차트에 녹아 들어가 있다. 그래서 지금 차트가 돌아설 때까지는 신호를 좀 더 기다리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차, 지금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개인적인 성향이 맞지 않습니다. 제 성향은 기업의 이익이 꾸준히 늘어나는 기업, 당장 이익이 늘어나는 기업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현대차는 지금 당장 이익보다는 미래 이익이죠. 물론 투자자들에 따라서는 이제 큰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미래 이익에 집중해야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향에 따라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차라는 것은 지금 당장 실적이 늘어나고 있는 삼전직스가 훨씬 더 빠르게 눈에 보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차는 다음 투자로 대상을 보려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기의 급등, 유리기판의 기대감 때문일까요? 꼭 유리기판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판이죠. 결국은 이제 우리가 MLCC라는 기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판이 더욱더 미세화되고 HBM이 더 고도화될수록 유리기판까지 이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 흐름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있는 것이 삼성전기죠. 근데 삼성전기도 최근에 이제 200만 원대까지 단기간에 급등한 이후에 주가 조정이 좀 심했죠. 120만 원대까지 다시 밀렸다가 반등세를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기판 이런 것들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유리기판은 저는 이제 내년 정도부터 우리가 이제 수주를 받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매출이 일어날 걸로 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좀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일부 증권사에서는 200만 원 목표가가 아니라 제가 이제 차영주 TV에서 175만 원 목표가 제시하는 리포트를 읽어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어찌됐든 현 구간에서는 좀 매력적인 가격대다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판은 일본의 무라타와 같이 양분하고 있는 상태고 기판 가격도 현재 지금 떨어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지 이제 문제는 단기간에 너무 급등했다라는 거죠. 100만 원에서 200만 원 가는데 열흘밖에 안 걸렸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제 자연스러운 조정 이후에 다시 반등세를 나타낸다라는 것을 놓고 보면 물론 삼성전자 살래, 삼성전기 살래라고 하면 삼성전자인 것은 맞습니다만 삼성전기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200만 원 정도까지 어느 정도 선까지는 계속해서 보유하는 전략이 나쁘지 않다. 추가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공격적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들어가기를 권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장 수요 중 주가의 가장 중요한 축은 무엇일까요? 결국은 한 몸이다라고 저는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MLCC 같은 경우는 HBM 과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 HBM은 어디에 들어가죠? AI 서버에 들어가죠. AI 서버에 들어가고 전장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들이죠. 이게 각각의 어떤 그 아이템들을 가지고 각각의 영역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해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버, 전장 모두가 지금 어느 하나가 비교 우위를 나타낸다기보다는 같이 발전하는 산업이다. AI 모멘텀, 그 다음에 로봇 모멘텀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이 어떤 하나에 포커싱 되기보다는 중점적으로 좀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이것이 이제 같이 굴러가다 보면 뭐 한편에서 다른 것들이 실적이 조금 쉬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매출이 좀 이연될 수 있습니다만 다른 것들이 그것을 커버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다 같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결국 이런 거죠. 삼성전기가 200만 원 갔다가 100만 원 갔을 때만 해도 끔찍해 보였을 겁니다. 120만 원. 근데 다시 반등세를 나타내잖아요. 가장 먼저 반등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보다 역시 실적이다. 실적이 있는 주식은 언제든지 반등한다라는 것을 증명해내고 있는 것이 아니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소재 소부장주의, 실적 수요와 기대감,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소재와 부품은 한 몸으로 보고요. 장비는 조금 뒤로 봅니다. 우리가 장비가 들어간다라는 것은 공장을 이제 지을 때라든지 라인을 이제 새롭게 리셋할 때 이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비라는 것이 이제 꾸준히 소모품적인 장비가 있고 그다음에 한번 들어가면 쉽게 바뀌지 않는 장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당장 이제 실적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공장 가동률이 높기 때문에 소재와 부품은 계속해서 이제 사용이 된다는 거죠. 소모품적인 성격이 강하고요. 장비주들이 최근에 좀 강했었죠. 그거는 이제 호남 클러스터를 짓겠다. 그다음에 하이닉스가 용인, 청주 짓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당장
우리가 장비가 필요하겠지, 전공정이 필요하겠지,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건 좀 기대감인 것 같아요. 이건 내년부터 매출이 발생할 것 같고요. 지금 당장 매출 쪽에 있어서는 소재와 부품 쪽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구분하는 거죠. 자, 지금 이게 기대감만 갖고 올라가느냐, 실적이냐라고 본다라면 역시 소재, 부품, 장비는 확연히 구분할 수 있다. 물론 그 속에서는 섞여 있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전체 카테고리를 구분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세 분류를 좀 나눠서 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유리기판처럼 기대감 큰 분야. 수주전 위험 경계법이 뭘까요? 수주가 매출로 연결되는 구조의 산업이 있고요. 수주가 매출로 직결되지 않은 산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배를 수주했다? 이건 배를 만들어서 나가야죠. 이건 매출이 됩니다. 아파트를 수주했다? 이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 거죠. 2차 전지의 공급 계약을 수주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러닝 개런티입니다. 그 전지가 팔려야만 수주가 들어온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유리기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기술이 개발된 상태죠. 그리고 이제 수주도 받아놓은 상태죠. 이건 매출로 나가는 겁니다. 현재도 지금 MLCC와 관련해서 우리가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매출이 플러스 알파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이거는 저는 특별히 확인되기보다는 물론 이제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물량이 나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내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매출만 가지고도 P와 Q가 워낙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흔들리지 여부는 좀 봐야 되겠고 내년 정도 되면 실질적으로 유리기판 매출이 나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유리기판의 수요와 매출은 언제쯤 반영될까요? 유리기판과 관련해서 본격적인 매출은 내년 하반기가 될 거고요. 이제 실적으로 잡힐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전에 우리가 MLCC와 관련해서 일반 기판, 실리콘 기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꾸준히 늘어나느냐죠. 결국 AI 산업 그리고 반도체 산업 그다음에 데이터 산업이 꺾이느냐 여부일 것 같아요. 그것이 전방 산업이고요. 여기에 이제 납품하는 것이 삼성전기이기 때문에 삼성전기 입장에서 보면 그러한 흐름들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특별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아니면 매출이 좀 꺾이는지 여부만 간단하게 확인하시고 너무 깊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충분히 조정을 받으면 다시 한번 매수하고 주가가 좀 과도하게 단기간에 올라가면 조금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주가 흔들려도 소부장주가 버티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나마 소부장을 내가 흔들려도 들고 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뭐죠? 거듭 잔소리처럼 말씀드린 실적입니다. 실적이 나오면 결국은 흔들려도 언젠가는 그 언젠가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내가 빚으로 주식을 산 게 아니다라면 견뎌낸다라면 결국은 다시 반응하지 않을까요? 그 믿음이 없다라면 주식 투자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놓고 보면 지금 상태에서는 이 흔들린 변동성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은 실적이다. 그리고 실적이 잘 나오는 소부장 같은 경우는 그나마 견뎌낼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근데 소부장 같은 경우도 이제 기대감으로 올라갔고 특히 이제 저는 이제 전공정 같은 경우죠. 원래 이제 HBM이라든지 이런 것도 후공정에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반도체는 실리콘 웨이퍼에다가 칩을 박는 전공정, 그다음에 그것을 이제 잘라서 쌓고 패키징하는 후공정으로 이제 나누는 건데 아무래도 전공정보다는 후공정 쪽에도 관심을 좀 더 갖고 있고 여전히 그쪽 데이터들이 잘 나올 것으로 봐요. 근데 이제 전공정 쪽이 이제 원래 우리가 나노 공정으로 들어가면서 전공정에 대한 어떤 기술 경쟁력은 사라졌거든요. 그런 상태이고 후공정에서 우리가 얼마큼 더 쌓느냐라는 경쟁으로 되면서 후공정에 이제 기술 개발이 이제 진화된 건데 전공정들이 최근에 올랐던 것은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공장 증설과 관련된 이슈들이 나타나면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차별점들을 잘 이해하시고 구분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피 반등 시 반도체 외 섹터 확인해야 될 신호는 뭘까요? 그 섹터가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빠졌는지 첫 번째, 두 번째 이익이 나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이 결국 이제 밸류 논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죠.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는 반도체 인프라가 커질수록 그 수요량은 좀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최근에 주가 조정을 좀 많이 받았죠.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가치 반등세를 좀 나타내고 있는데 밸류 논란이 좀 잦아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5월 말에 이제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서 약간의 밸류 논란들이 있었어. 효성중공 같은 경우 이제 400만 원 가까이 올라가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이긴 했었습니다만 결국 이제 실적이 늘어나는 거죠. 전력 인프라, 식음료 이런 것들은 우리가 포트폴리오 상에서 반도체 외에 볼 수 있는 것들이고 반도체 쏠림 현상들이 있었을 때 과연 이들이 꺾이느냐라고 보면 주가 갖고 있는 성격상 서로 대체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같이 올라간다라는 건 대체제가 아니고 각각의 실적 갖고 같이 올라간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실적이 좋은 것들은 다 대부분 다 알려져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서로가 상호 방향이 같이 가느냐, 방향이 달리 가느냐라는 주가 움직임을 살펴보는 것도 투자에 상당히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납품과 대반응과 업황 회복은 무엇으로 구분하는 건가요? 이 역시 실적이죠. 근데 더군다나 실적과 관심인 것 같아요. 케인즈라는 경제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주식 투자는 이제 미인대라고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올해 이제 실적이 흑자 전환될 것이다라고 보면서 상반기에는 잘 올랐어요. 굉장히 좀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죠. 그러면서 이제 에코프로 따라갔는데 에코프로 BM의 이제 유상증자 이슈 이후에 이차전지는 관심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 SDI는 코스피이긴 합니다만 지금 제약바이오의 코스닥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에코프로 형제들이 코스닥에서 흔들리면서 이차전지가 같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실적이 좀 나와도 시장에 관심들이 좀 별로 없는 것들이 아니겠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집에서 식사를 하시면 기본 반찬이라는 게 있죠. 김치라든지 몇 가지. 그건 이제 냉장고에서 꺼냈다가 다시 이제 먹고 나오면 다시 냉장고에 들어가고 그러다가 이제 서서히 교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가장 맛있을 때가 언제죠? 김치도 김치 냉장고에서 막 꺼냈을 때죠. 그렇지만 일반 냉장고에 몇 번 들어갔다 나왔다면 묵은 내가 나는 거죠. 젓가락이 잘 안 가는 거죠. 지금 삼성 SDI 에코프로 2차전지는 묵은 내가 좀 난다라는 비유를 드리는 거고 오늘 자동차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야 삼성이 로봇을 다시 꺼내 들었어? 이건 김치 냉장고에 새로 꺼낸 거예요. 알고 있는 거지만 익숙한 반찬이지만 새로 반찬을 꺼낸 비유를 들을 수가 있는 거죠. 반도체는 야 이거는 여전히 우리는 주식이야 쌀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왜 반응이 없지? 라고 한다면 2차전지 관련 새로운 이벤트가 있나요? 없죠. 쉽게 떠오르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읽어내는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원전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좀 잊혀진 주식이 됐죠. 그래서 저는 원전주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은 지금 윤석열 정부 3년,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 동안 원전에 대해서 첫 삽을 뜬 사례가 아직도 없죠. 그런 것들을 놓고 보면 원전주들은 기대감이 큽니다만 실질적으로 실적이 따라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죠. 이재명 정부 정책 토론에서 13년이 걸린다라고 얘기를 했고 SMR은 2030년이니까 아직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또 심지어 이집트 원전 같은 경우 우리가 손실을 봤다라는 소식도 있죠. 그런 거기 때문에 원전주들에 관해서 이벤트들이 전략을 해야 된다. 어떤 정책이 나온다라든지 입찰을 한다라든지 수주를 따온다라든지 수주한 다음에도 우리가 이제 본공사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벤트들이 나올 때 조금 이제 매매를 하는 전략 이걸 꾸준히 가져간다라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좀 지켜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반도체주 다음 섹터는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은 반도체 이후도 AI 산업에서 머물러야 되는 것이 아니겠나 1차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그 다음에 AI 산업에 머무는 건 뭐다? 전력 인프라, 변압기가 됐던 초고압 케이블이 됐던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들이 하나의 거대 흐름이 되지 않을까. 그 속에서 뭐 유리기판도 있고 소부장도 있고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우리가 AI 모멘텀이라고 불리우는 기업들이죠. 여기에 우리가 이제 먼저 첫 번째 포커싱이 돼야 된다. 두 번째는 실적이 잘 나오는 것들. 지금 실적이 잘 나오는 것들은 뭐죠? 화장품, 식음료, 방산, 조선 이런 것들은 실적이 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정도로 국한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나. 근데 이들도 현재 주가가 좀 많이 싸졌죠. 그리고 명확하게 보이죠.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 외에 주변주들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결국 누군가 내 주식을 사주에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주식을 설득하기도 어렵고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어렵고 내러티브를 갖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섹터 내에서만 포트폴리오를 지금 당분간은 구성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 질문 끊임없이 하십시오. 1,000만 원 있으면 삼성전자 살래? 식음료 살래? 삼성전자 살래? 코스닥 살래? 이거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꾸 물어보세요. 그리고 주위에 물어보세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짓게 되면서 필요한 건설, 전력주들은 오를까요? 건설주는 우리가 원전과 관련해서 좀 기대감이 있습니다만 그건 좀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들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수주잔고가 많은 전력 어떤 변압기라든지 이런 쪽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변압기를 생산하는 기업은 전 세계 몇 개 안 돼요. 전선 같은 경우도 몇 개 안 됩니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많잖아요. 건설사들은 워낙 많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변압기 쪽으로 집중해서 그리고 초고압 케이블 이런 쪽으로 집중해서 보기를 권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건설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효성중공업이 수주잔고를 곧 20조를 달성할 걸로 보고 있고 산일전기 같은 경우도 이제 초고압 변압기에 시장에 진출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좀 놓고 보면 여러 가지 거론되는 뭐 LS 대한전선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초고압 케이블을 만든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글로벌 위상이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여기에 좀 곽광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식 초보자분들은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네 가지 공부를 하셔야 돼요. 네 가지 공부를 하는 것은 앞서 제가 얘기했던 차트를 보는 기술적 분석, 재무 데이터를 보는 기본적 분석.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두 가지는 뭐지? 계좌 관리, 심리 관리입니다. 이 네 가지를 목표로 하세요. 이 네 가지를 목표 커리큘럼을 제가 짜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우고 책을 보시던 유튜브를 보시던 공부를 하시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은 여기서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면 모의 투자부터 하십시오. 여러분들 HTS, MTS에 증권사 웹에 모의 투자 기능이 다 있습니다. 그것부터 시작을 하시고 서서히 한 단계 스텝 바이 스텝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제가 쓴 터틀 트레이딩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차근차근 이제 풀어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뭐 잡아가셔도 되고 어차피 단기간에 쇼 붙이려고 하는 게 주식제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투기지. 여러분들이 긴 호흡으로 차근차근 스텝을 밟아가시면 워렌 버핏도 60세 이상부터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긴 호흡으로 접근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주식을 사고 계신 분들께
버틸 수 있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이제 싸다라고 사시면 안 됩니다. 싼 게 우리가 뭐라 그러죠? 비지떡이라고 그러죠. 이 좋은 장에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기업의 실적과 올라갈 주식을 찾는 상태에서 안 올라가고 싸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안 싼 주식을 찾지 마시고요. 두 번째는 비투를 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은 돈을 벌었는데 나는 그동안 돈을 못 벌었어.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은 뭐다? 비투죠. 근데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면 가랭이가 찢어집니다. 저 사람 30% 벌었는데 너는 못 벌었으니까 내가 이번에 네가 비투를 하면 기회를 주겠다. 주식시장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은 자비로운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욕심을 내는 순간 그 욕심 때문에 여러분들을 파멸시킬 수 있는 시장입니다. 주식은 좀 길게 보시고요. 천천히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밟아가신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지금은 톤다운 하십시오. 지금까지 상반기는 운이 통행했던 시장입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실력이 더 중요합니다. 실적과 실력이 더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여러분들의 조심스러운 행보를 권고해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